자, 변전소 역할. 이게 시험에 나올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넣어놓은 겁니다. 이제 기본적인 상황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변전소란 전압의 변성과 조정을 하고 전력의 집중과 배분, 그리고 또한 전력조류 제어가 거기서 이루어지죠. 전력 조류라 하면 XP 세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팩트 설비나 이런 걸 보면 거기에서도 이제 SP 세타를 조종하는 게 뭐예요? 전력 조류 제어다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한 변전소에 뭐가 있어요? 보호 계전기가 있죠. 그러므로 선로의 보호와 변전소 보호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압의 변성과 조정은 당연히 이제 변압기, 그죠? 이걸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전압 조종 설비가 무효전력 공급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압을 조종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 전압을 직접 조종하는 방법, 무효전력 공급원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죠. 그래서 전압을 직접 조종하는 방법의 대표가 ULTC고, 그죠?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설비를 우리는 조상 설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모선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이제 모선 보호 방식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전압 차동 방식을 적용한다고 했고, 전력조류 제어는 뭐 저희가 X를 조종하는 방법은요, 결국엔 직렬 콘덴서나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런 걸 적용하고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X 조종은 아직까지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X를 조종하려면 그 직렬 콘덴서라는 걸 달거나 또는 우리 배운 팩치 설비죠. 팩치 설비 중에 X를 조종하는 설비가 뭐가 있었어요? TCSC라는 놈이 있었죠. 그런 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역시 부담스러운 건 공진이다 이거죠. 직렬 공진. 직렬 공진이 되면 그 점에서 임피던스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공진점에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무한대가 되버려요.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용량이 무한대라는 뜻입니다. 용량 무한대의 부하가 걸리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SS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X 조종은 거의 힘들고, 주로 이제 전력조로 제어하는 주가 뭐가 될 것이다? 전압을 조종하는 거겠죠. 그래서 무효전력 공급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종하면 또 뭐가 돼? 그럼 이제 그 조류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나 또는 TCPR이라고 하는 또는 위상 변압기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상차각을 조종하거나 또는 안정도 편에 중간 모선을 더 가지고 뭐 한다 그랬어요? 상차각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안정도를 향상시키고 또 뭐야? 어떻게 보면 그것도 조류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호 설비야 뭐 거의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지털화, 이계열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를 하는 거죠. 송전선 보호하는 방식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보호 계전은 배우는데 사실 보호 계전이요 어려워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건 그냥 기본 사항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안으로 더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뭐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송전선 방식만 봐도 뭐 방식이 얼마나 많은지 외우지도 못하겠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 위상 비교도 있고 뭐 전압 차동, 뭐 전류 차동 뭐 해서 쭉 나오잖아요. 엄청 많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그런 게 잘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딱 그 파일럿 계전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송전선 보호로 이제 파일럿 계전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모선 보호 방식 하면 또 모선 보호 방식 4가지 있어요. 그것만 하는 거고, 발전기 변압기야 뭐 항상 나왔던 거니까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제페로 방식도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페로, 배전선 보호도 계속 나오고, 요즘 좀 뜸하지만 또 나오겠죠. 안 나올 리가 없어요. 계속 출제됐던 거기 때문에. 배전선 보호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테마적으로 쭉쭉쭉 해갖고 거기에 어떤 게 있고 이런 게 이런 거다라는 정도만 하면 더 깊게 우리는 요거 안 한다는 겁니다. 뭐 거리 계전기야 뭐 계속 나왔던 거고요. 뭐 10점짜리로 언더리치, 오버리치 이런 것도 다 나왔었고. 그러니까 딱 분류를 해서 그런 건 잘 돼 있어요. 이 책에 보호 계전은 딱 그 부분 그 정도만 하면 우리 시험 보는 데는 뭐다?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보도록 하고요. 하나가 넘기시면 이제 변전도의 역할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차단기가 나와 있습니다. 차단기. 근래는 좀 뜸했어요. 얘도. 뭐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고 차단기 전격은 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던 거. 저희 기본서에 보면요, 송배전공학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차단기 전격과 동작 책무에 대한 게 나와 있죠. 집에 가셔서 용어 해설집 개정판 있죠. 거기 보면 차단기 전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없는 것도 몇 개 있어요. 우리가 못 보던 것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란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뭐를 참고해서 낼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기도 나와 있어요. 공칭전압. 공칭전압도 차단기 전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격전압만 나와 있죠. 그래서 차단기 전격전압이란 차단기 전격에 대해서 배우면요, 꼭 알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 전격이란 말이 나오면, 그 말이 앞에 붙으면요, 규정된 회로 조건 하에서 이걸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격이란 말이 앞에 붙으면 뭐예요? 규정된 회로 조건 하에서라는 말을 뭐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입과 차단이란 말이 나와요. 투입과 차단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차단기를 그냥 투입 차단하면 안 돼요. 무조건 뭘 따라야 돼? 표준 동작 책무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동작 책무를 따라, 이런 말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격 차단 전류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규정된 회로 조건 하에서 표준 동작 책무에 따라 차단기를 차단할 때의 전류,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전격 차단 전류의 정의예요. 우리 책에도 이제 전격 차단 전류가 나와 있겠지만 차단 전류의 한도를 말한다고 했는데, 규정된 회로 조건 하에서 표준 동작 책무를 따라 차단기가 차단할 수 있는 지상 영역의 차단 전류의 한도,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이게 차단하는 게 그냥 차단하는 게 아니고 뭐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요? 표준 동작 책무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시험은 이제 동작 책무 중에 표준 동작 책무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시험엔 IEC가 나왔어요. KSC도 있는데 왜 IEC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IEC를 낸 이유는 저희 기본서가 IEC로 돼 있어요. 저희 그 송배전공학 책에 보면 표준 동작 책무가 나오는데 IEC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그걸 보고 IEC를 내야겠다. 그래서 IEC 이렇게 쓴 것 같아요. KSC는 4611입니다. 4611. KSC 4611에 보면 표준 동작 책무가 나와 있고요. 한전은 한전 또 자체 그게 있죠. 그거가 또 틀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예요, 이게. 근데 또 웃긴 건 중간에 한 번씩 또 뭐 됐어요?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야. 옛날에는 옛날에는 KSC 4611이요. 0.3초 고속도 제트임 등은 0.3초 1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개정이 돼 갖고 0.3초의 3분으로 개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개정까지 되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이제 기술 계산 핸드북이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그 책은 다 JEC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동작 책무가. 내용은 이제 똑같아도 그런 게 좀 틀려요. 그래서 얘는 이거 외워야 돼요. 전격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 규정된 회로. 전격이란 의미가 그거예요. 어떠한 정해놓은 뭐예요? 조건하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의 전압이고 그랬을 때의 전류다 이 말이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이제 규정된 어떠한 회로 조건 하에서 투입과 차단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뭘 따라서 해야 된다?
표준 동작 책무를 따라서 무조건 투입 차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차단기 전격의 정의는 규정된 책무 조건 및 특정한 조작하에서 차단기가 갖는 성능의 뭐다? 보증 한계를 차단기 전격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격 전압이란 규정된 회로 조건 하에서 그 차단기에 과할 수 있는 사용 회로 전압의 상한값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성간 전압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은 그러니까 전에 이제 최고 전압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단기예요. 이게 차단기 전격 전압은 보통 공칭 전압을 1.1로 나눈 거에다가 얘는 1.2를 곱하는 겁니다. 1.2. 그러니까 최고 전압은 이때 1.15였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가 1.2예요. 1.2.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쓰는 전압 중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전압별로 이게 다 좀 틀려요. 그래서 6.6부터 보면요. 6.6kV는 차단기 전격 전압이 7.2 kV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2.9, 22 또는 22.9 또는 그 옆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23kV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23kV까지 된다는 얘기죠. 23kV까지. 얘는 25.8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6은 이 5가 붙어요. 5가 72.5kV. 얘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얘는 7.2kV고 얘는 72.5kV예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고 154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170kV겠죠. 345는 362kV. 765는 800 이겠죠. 800kV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이게 전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 뭐 된 거예요? 얘는 정해진 거죠. 예,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격 전류. 규정된 회로 조건 하에서 전격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그 말이 들어가야겠죠. 규정된 회로 조건 하에서 전류니까 뭐예요? 어디다 흘리는 거야? 차단기에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단기에 흘릴 수 있는 전류의 뭐 한도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걸 이제 전격 전류를 한다. 네. 근데 이제 전류의 개념 보면 우리 허용 전류의 개념이든 또는 가능 추적 곡선의 개념에 보면 거기 정의에 뭐가 나와요? 온도 상승의 한계를 넘지 않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온도 상승의 한도를 넘지 않고 차단기에 연속적으로 흘릴 수 있는 전류 한도 이제 그런 말이 들어간 겁니다. 얘는 종류만. 근데 종류가 저도 어제 그거 보고 알았어요. 2000, 3000, 4000, 8000, 2000, 3000, 4000, 8000 암페어 RMS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차단기 용량을 선정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차단기 용량을 선정하라 그러면요 단락전류 계산해 가지고 이제 차단 용량 계산을 하죠. 차단 용량 계산을 했는데 전격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1000이 있는 건지 1000인지 보통 떨어질 것 같은데 500, 1000, 1500, 2000, 3000, 4000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걸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전격 전류가 얼마예요? 600, 1200이에요. 600, 1200. 보통 그래서
전격 전류가 저렇게 된다라는 것만 이제 좀 보시고, 그다음에 전격 차단 전류는 또 틀려요. 전격 차단 전류는 차단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차단. 그럼 뭐를 따라야 된다고요? 표준 동작 책무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규정된 회로 조건 하에서 표준 동작 책무를 따라 차단기가 차단할 수 있는 전류의 한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것을 전격 차단 전류를 한다. 카수까지는 뭐 전압별로 다 있는데 안 해도 되겠죠. 막 그것까지 써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격 투입 전류는 차단자를 뭐로만 바꾸면 돼요? 투입자로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규정된 회로 조건 하에서 표준 동작 책무에 따라 차단기가 투입할 수 있는 전류의 한도, 이렇게 하면 돼요. 전격 차단 용량,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와 전격 전류와의 곱에 루트 3을 했으니까 말 그대로 뭐야? PS는 루트 3의 V의 IS,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A는 KVA, MVA로서 표현한다. 네. 이 식을 그대로 말로 이제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용어로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전격이란 말하고 차단이란 말을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규정된 회로 조건 하에서 표준 동작 책무를 따라 차단기가 차단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게 전격 차단 용량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식을 말로써 이제 푼 거고, 네, 그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시간 전류는 단시간 흘렸을 때 문제되지 않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초 동안 차단기에 흘렸을 때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전류의 최대 한도로서 최대 전류 파고치는 전격치의 대략 2.5배 정도,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전격 차단 시간은 전격도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용어에서 집에는 전격 차단 시간은 뒤에 나와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전격 편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차단 시간 편에 있습니다. 근데 용어는 전격 차단 시간이야. 그럼 얘를 전격에 포함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죠. 걔도 전격으로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고요. 옛날 책에 보면 다 전격 차단 시간은 나와 있어요. 또 얘를 좀 또 나와 있는 게 어디 나와 있냐면 그 발전 기초 있죠. 발전 기초에 보면 차단기 전격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쭉. 그 부분을 또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보통 전격 차단 시간은 계극 시간과 아크 시간의 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페로 시퀀스도를 그리죠. 제페로 시퀀스도를 그리면 전격 차단 시간 보호 계전이 동작하는데 얼마예요? 보통 1사이클이면 동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 계전기가 판정하는데 1사이클 정도 걸려요. 순식간에 판정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신호를 줘? 차단기한테 신호를 주겠죠. 빨리 뭐 하라고? 끊으라고. 그러면 차단기가 동작하는데 보통 3에서 5사이클 그 정도 걸린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얘는 보호 계전기, 얘는 차단기. 그래갖고 차단되는 데까지 뭐예요? 몇 사이클? 6사이클 차단이 가능하다. 즉 0.1초 차단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랬을 때 전격 차단 시간에 보통 7.2kV부터 72.5라 그랬죠, 아까. 여기까지는 보통 5사이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170kV니까 154 이상이죠. 이 이상은 거의 몇 사이클이에요? 3사이클 정도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3에서 5사이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고속도 차단 0.1초 차단은 보호 계전기 동작 1사이클, 차단기 동작 3에서 5사이클,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3사이클 정도는
이제 154 이상 전압에서는, 즉 170kV 이상에서는 3사이클 이내에 동작을 하고 72, 그러니까 66까지죠. 거기까지는 보통 동작하는데 5사이클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극 시간과 아크 시간을 또한 무전압 시간을 정의를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 정의는 용어 해설집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 해설집에 있는 말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크 접촉자가 뭐예요? 크로징 코일이 여자 돼서 아크 접촉자가 개리할 때까지, 열리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을 계극, 전류가 완전히 차단될 때까지를 아크 시간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전압 시간은 이 이후에 무압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완전 차단됐으니까 이제 무압이 됐겠죠. 그럼 이제 무전압 시간이 오는데, 무전압 시간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소이온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이 다음에 이제 무전압 시간이 오잖아요. 그럼 얘가 저희 기본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에서 20사이클 맞아요? 그러면 좀 빨리 하지. 뭐 제페로를 하든 뭐를 하려면 더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하지 그랬는데 더 이상 빨리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소요원 시간이 10에서 15사이클 정도 되는 거죠. 차단기의 공기 전환을 회복하는 시간. 그게 보통 10에서 15사이클 정도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빨리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책에. 그러니까 무전압 시간이 그 이후에 오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완전히 공기 전환을 회복하면 다시 재폐로 하든 뭐 하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격 차단 시간에서 전격 차단 시간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동작 책무예요. 동작 책무. 차단기 동작 책무. 동작 책무의 정의를 외워야겠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동작 책무가 나오면 이거죠. 동작 책무 뭐라고요? 동작 책무하면 저게 나와야 돼요. 동작 책무는 이제 앞으로는 동작 책무하면 저겁니다. 오 티코 티코. 우리 옛날에 티코라는 차 있었잖아요. 옛날에 티코 탔다가요 시겁한 적이 있습니다. 오 차가요 상당히 불안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요 티코만 해도 이거예요. 그래서 티코 타고 다니면 이거야. 여학생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희 때 이제 차가 막 보급돼서 할 때인데 처음으로 이제 후배가 저기 1학년 후배가 티코를 타고 다녀가지고 티코 차를 얻어 타고 간 적이 있는데 왠지 모를 자꾸 불안하더라고요. 차 이제 고속으로 달리면 더 불안해요. 이게 꼭 날아갈 것 같고 이게 좀 불안했습니다. 하여튼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어요. 조그만 차였죠 티코. 그때 그 티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 티코 티코 얘를 외우셔야 돼요. 오 티코 티코. 이게 이거예요. 오 티 코 티 코. 그래서 오 티코 티코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안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작 책무는 저거다. 이렇게 오 티코 티코로 외우시면 되겠죠. 동작 책무의 정의, 차단기에 부과된 1회 또는 2회죠. 1회 또는 2회 투입 차단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행하는 거죠. T1, T2라는 시간 간격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들어갔다 O는 오픈이고 CO는 클로즈 오픈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입 차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단기에 부과된 1회 또는 2회의 투입 차단을, 그죠? 1회 또는 2회 투입 차단을 하는 거예요.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뭐 하는 거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행하는 일련의 행위. 그걸 뭐라 그런다? 동작 책무로 한다. 이 동작 책무를 기준으로, 그죠? 동작 책무를 기준으로 차단기에 투입 성능 차단 성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투입 차단 성능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투입 차단 성능을 정한 것을 뭐예요? 그것을 이제 표준 동작 책무라 한다.
그래서 일단 동작 책무는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걔를 오티코티코라 하고 표준 동작 책무는 KSC 4611. 일단 KSC에 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KSC로 뭐예요? 일단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IEC, JEC 왜 써놨냐면요. 시험에 IEC가 나왔었어요. 뭐 JEC는 나온 적이 없는데 참고로 써는 거고 걔.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약간씩 틀리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보통 일반용이 있고요. 일반용에 보면요, 자동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원래 이거 정확히 쓰면 어떻게 돼요? 일반용에서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동에 두 개가 있는 거야. 5, 1분, 5 티코, T가 3분, 10 이렇게 되겠죠. 1분 3분. 그리고 얘는 또는 CO 15초, CO 이렇게 되죠. 매뉴얼에 이게 수동이죠. 이게 M이 매뉴얼이에요. 기호가 M인데 5, 2분, 5 및 그러니까 또는 CO 이렇게 돼 있어요. 책들에 이건 잘 안 나오니까 써주면 좀 남들보다 한 줄 더 썼잖아요. 나는 남들보다 좀 한 줄 더 써가지고 뭘 받겠다 하면 오히려 더 쓰면 좀 점수를 더 받지 않겠어요? 1점이라도. 일반용이 이렇고요. 고속도 재패로용은 얘는 5 티코티코니까 5, 0.3초, CO 3분, 3분이죠 3분. CO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몇 분이었다? 이게 1분이었다 이거예요. 1분이었는데 바뀌었어요. 3분. 개정됐다 이 말이죠. 개정된 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의심 나시면 인터넷에 뭐 요즘 인터넷 치면 잘 나와 있잖아요. KSC 4611 딱 치면 뭐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 봐가지고 이제 표준 동작 책무 딱 치면 뭐 나오겠죠. 해갖고 검색을 해보시면 언제 건가 보고 하시면 보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뀌는 게 하도 많으니까 이게 뭐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치가 막 바뀌니까요. 이게 뭐 다음번에는 한전 설계기 좀 어서 구하지. 이 걱정이네 이게. 들리는 소문에 이제 또 개정됐습니다 하면 또 구해야 돼요. 구해가지고 또 처음부터 다 봐야 되잖아. 처음부터 다 봐야죠. 아, 나 그게 일입니다. 그게 이게 무슨. 옛날엔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하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얘기해줘요. 아, 이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HS, GS였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HS, ES로 개정됐습니다. 이거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습니까? 그럼 바꾸면 돼요. 이렇게 많이 이게 또 뭐 규정치가 이거였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거 참 좋아합니다 저는. 그걸 저희들이 이제 다 이제 가지고 있으면 코드집이 있으면 다 확인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규정집을 컴퓨터로 보려면요 눈 아파서 못 봐요. 그렇다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책으로 이게 한두 권이어야죠. 이게 어떻게 복사가 안 됩니다. 아니 뭐 몇 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그거를 언제 다 아주 죽어나.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규정집마다 들어가다 보니까 컴퓨터로 보려면 아주 짜증나는데 우리가 컴퓨터는 잘 못 보는. 그래서 제가 그 2013년에 나온 최신반 용어 해설집 있잖아요. 그걸 왜 제가 책으로 만들었냐면 보려고 만든 거예요. 그 부분 이렇게 찾아보면 바뀐 설계 기준으로 그걸 써놨을 거 아니야. 그걸 많이 써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책을 많이 참조하십시오. 책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 거기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거의 반 이상 출제됐기 때문에
많이 봐야죠. 표준 동작 책무 4611만 좀 봐두십시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동작 책무 뭐라고요? 오, 티코, 테코. 네, 잊지 마세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책에는 없지만 우리 책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옛날에 시험에 이게 한 2번인가 출제가 됐어요. 한 번은 직접적으로 물어봤고요. 이게 뭐냐? 뭐 우동작이 뭐냐? 오부동작이 뭐냐? 직접적으로 물어봤고, 한 번은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이렇게 쫙 그려놓고 2차 단계가 뭐 했다? 오부동작을 했습니다. 그럼 뭔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그림 그리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정자 들어가면 좋은 겁니다. 네 가지가 있죠. 정자 들어가면 좋은 거고요. 오자 들어가면 잘못 동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자 들어가면 잘못됐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동작 제대로 동작했습니다. 이 말. 동작해야 될 때 제대로 했습니다. 그럼 정동작. 정부동작 동작하지 말아야 될 때 제대로 동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 들어가면 다 좋은 거죠. 오동작 동작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동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동작하지 말아야 되는데 동작한 거죠. 오부동작 잘못 부동작했습니다. 잘못 부동작이란 말이 뭐냐 하면 동작해야 되는데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부동작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 이거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동작했어야 되는데 뭐예요? 동작을 안 한 거잖아. 이 중에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오부동작. 얘는 잘못 오동작하면요, 기계가 오동작하잖아. 오동작하면 사람이 고생해요. 사람이 가가지고 뭐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기계가 망가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손발이 고생하는데 오부동작하면 사람이 몰라 그걸. 사고가 났는데도 동작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 모르고 있어요. 근데 설비는 어떻게 돼? 싹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무서워? 얘가 제일 무섭죠. 그러니까 동작하지 않았, 차단기가 동작 안 한다는 얘기는 사고가 파급된다는 얘기예요. 사고 파급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10분 쉬었다가 GIS 하죠.